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 마감 시장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상승 종목 396개, 하락 종목 478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480개, 하락 종목 1000개로 형성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고에서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와 기관의 순매도세가 이어졌으며 외인의 순매수세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외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외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로 전향됐으며 비차익 순매수의 매수세 속에 증시 상승은 하락을 좀 제한시켜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8, 코스닥은 마이너스 1.1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99원으로 장중 1300원을 돌파하였으나 결국은 1299원으로 1300원 밑으로 환율 마감한 모습입니다. 환율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환율은 1220원을 찍으며 환율의 약세가 이어지나 싶더니 최근 환율의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299원 좀 강하게 올라왔죠. 제가 환율 관련 옛날부터 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쭉 약세가 이어질 때도 환율이 한 차례 반등할 때가 되었다. 환율도 계속해서 약세만 나와줄 수는 없다.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환율 역시 1299원으로 큰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소식 속에 당연히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개파락을 시작하였고 코스닥 역시 개파락을 시작하였습니다. 개파락을 시작한 주식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개파라고 시작하면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갭상승으로 시작하면 밀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 만큼 개파락 이후에 좀 끌어올려주나 싶더니 다시금 크게 밀리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양거래소 모두 좀 크게 요동치면서 하루가 마감되었고, 금요일 증시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주가가 좀 약세,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약세가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금요일 국내 증시 원달러 환율이 안 좋고, 그쵸? 환율이 오르고 강달러가 현상이 세지면은 당연히 환율은 무슨 자산?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환율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어쩔 수가 없죠. 환율은 안정자산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뽑히는 주식시장은 어떻다? 그쵸. 위험자산에서의 안전자산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은 국내 증시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는 환율이 오르면 안 좋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아무튼 1299원, 1300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1300원을 과연 돌파해 줄지 1300원을 돌파하고 종가 마감해 줄지 이 점 좀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보시길 권유 드릴게요. 1300원을 만약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 그리고 1300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주은행이 되겠죠. 제주은행은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 강달러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미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제주은행이 가장 활발하게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으로 체크해볼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죠. 이 두 개의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SG 이거 아니죠. SG가 아니라 금리 인상 수혜주가 하나 더 있었죠.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금리 화폐 금융 일단 이 두 개의 종목 그쵸? 일단 이 두 개의 종목을 가장 먼저 기억하세요. 다른 금융주, 다른 은행 관련주보다도 이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이 가장 금리 인상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와 동시에 뭐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이슈가 됐는지 한번 종목 하나하나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재용 회장 챗 GPT 꼭 필요한 반도체 기술 보러 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제는 챗봇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챗봇이 가지는 의미,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 챗봇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완전 대히트를 칠 수 있는, 정말 이게 정말 신사업인지, 아니면은 현재 메타버스나 NFT 같이 순간적인 상승세가 나왔을 뿐이고 다시금 좀 조정 랠리가 이어질지,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결과값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챗봇 관련 꼭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보러 갔다고 하니까 이 점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과연 챗봇 관련주가 또 충분히 날개를 달고 더 큰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펜타곤 최고위 중국 담당자 대만 방문, 미중 긴장이 더 고조될 듯,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 그쵸?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금일 히토류 관련주가 결국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감했으나 유니온 머트리얼즈, 동국 RNS, 세로텍 같은 종목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히토류 관련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가 자주 포착되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고 그냥 장대 양봉과 함께 그냥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 중요성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요성 여러분들 기억하셨다면은 이런 종목들 물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번엔 빌라왕 사건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 엄정 단속하라. 자, 빌라 단속, 그쵸? 전세 얘기는 어떤 거 종목? 리파인이다. 전세 얘기, 전세 그냥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전세 얘기 나오면서 막 부동산 어떻게 떠든다 하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은 그냥 리파인만 보시면 돼요. 리파인이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M 자회사 매각 검토 중, 디어유는 아니다. 그래서 떠오른 종목이 어떤 거였죠? 키스트죠, 키스트. 키스트가 지금 어쨌거나 SM 자회사 속으로 들어가니까 급등이 나왔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디어유는 상당히 좀 위험한 종목이에요. 디어유가 SM 내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SM이 이번에 하이브, 그쵸? 하이브가 SM을 인수했잖아요. 근데 하이브 내에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는 과연 SM을 인수한 상황 속에서 디어유라는 하이브 밑에 SM 밑에 있는 이 디어유를 키워서 플랫폼 사업을 키울 것인지, 하이브 바로 밑에 있는 회사, 자회사를 해요. 이거는 비상장사입니다. 이 자회사를 키워서 플랫폼 사업을 할지, 그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이브가 본인의 자회사를 키워서 키우겠다고 하면은 디어유는 완전 낙동갈 오리양 생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에 따른 디어유는 정말 좀 약세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디어유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와 동시에 게임 관련주 금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죠.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역시 위믹스의 재상장 이슈로 좀 강세가 좀 나와줬거든요. 자, 이 점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4대 거래소 닥사라고 하죠. 닥사에서 과연 위믹스를 재상장 허가해 줄지, 정말로 만약에 위믹스를 재상장 시켜준다고 하면은 정말 비트코인 파는 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개인 투자자를 하여금 너무 보호체제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너무 좋지 않다라는 점을 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위믹스는 상장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뭐 나중에 뭐 위믹스 2다 이러면서 나오면 몰라도 현재 있는 이 위믹스 코인을 다시금 상장시켜준다? 전 정말 바보 된다고 생각해요. 닥스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이 점 좀 중요시하게 되어 봤고,
일단은 좀 이 정도, 현재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거든요. 그 밖에 오늘 뭐 챗봇 관련주 하나 더 볼게요. 셀바스 AI가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줬죠. 솔트룩스도 그렇고 셀바스 AI도 그렇고 좀 챗봇 관련주가 좀 크게 강세가 다시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챗봇 관련주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챗봇 관련주의 강세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뭐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고점이 얼마다, 아무도 모릅니다. 챗봇 관련주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도.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종목들은 전부 다 고점이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종목 투자에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금요일 증시, 솔직히 금요일이라는 리스크 속에 다소 좀 어려운 증시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긍정적이지 않았고, 코스닥 역시 좀 밀리는 모습, 그죠? 외인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좀 쉽지 않은 증시였으나 그래도 당연히 얻어가는 건 있죠. 외인의 매수세가 코스피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은 지금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는 이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정도는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500포인트와 800포인트를 앞두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스닥 선물 역시 좀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잖아요. 그쵸? 나스닥 선물도 밀리다 보니 이러한 점이 국내 증시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아침, 아니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